김제한 아파트에서 80대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러가지고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올해 6월 달에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까 지금 8월이니까 진단 받은 지는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10년 동안 이제 파킨슨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어머니는 그 가운데서 말리다가 이제 어깨에 또 칼을 찔렸는데 아드님은 50대였고 지병이 있었는데 그 복부에 이제 흉기로 찔린 그 복부가 뭐 지병이랑 연관이 있었는지 아드님은 사망했어요. 자, 치매 어떤 체질에 많이 올까요? 자, 체질은 크게 이렇게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이 있고,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과 음인, 그리고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과 음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독 치매가 많아요. 여러분들 뭐 치매에 대한 그런 보험이라든지 치매 관련 그런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치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치매 어느 체질에 많은지 힌트 드릴게요. 제가 앞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머리를 숙였을 때, 요 부분에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없다. 탈모가 되게 심하다. 그럴 때, 이렇게 머리에, 탈모가 심하려고 하면 그래도 인생, 후반전의 나이일 때 그렇게 탈모가 심하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탈모로, 그 머리 숱이 없는 것과 그냥 스킨헤드라 그러죠.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때문에 빡빡 밀어가지고 머리카락이 없는 거는 구분해야 되는데 탈모로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탈모가 많은 체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체질이죠?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치매가 많은 체질은 이 터프마인드 체질 양인과 음인 중에서 요 체질입니다. 네, 체질은 크게 워터, 파이어, earth, air. 우리말로 하면 물, 불, 흙, 공기인데 사상의학으로 하면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그리고 태양인이죠. 여기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이 가장 탈모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거 2등은 같은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 음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텐더마인드 체질로 넘어와서 순서가 이어져 나가죠. 파킨슨 병도 체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체질 질환이라고 했을 때는 그 체질이 유독 많이 걸리는 걸 우리가 체질 질환이라고 하고 이러한 모든 정보는 For Human Types 연구소, 그러니까 4체질 연구소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요. 파킨슨 병은 또 어느 체질에 많이 올까요? 아니, 그분이 치매도 있고 파킨슨 병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다 특정 체질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질병은 모든 체질에 이렇게 다 나타나는 질병이 있고 또 어떤 질병은 한 체질에만 특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있는데 치매가 요 터프마인드 체질에 이 양인에 많이 온다고 해서 다른 체질에는 없는 건 아닌데 만약에 터프마인드 체질에 양인이 그 치매가 걸렸을 때는 체질 질환이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체질에 많이 온다는 거죠.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로 이 터프마인드 체질에 양인에 많이 오는 거고요. 아까 탈모랑 같이 그렇게 세 개가 터프마인드 체질에 양인에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또 이제 태클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죠. 너가 의사냐? 네가 무슨 한의사냐? 그럼 저는 의사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 10년 동안 그 한국에서 네로라 하는 체질 한의원, 사상 체질 한의원 3군데, 그리고 8체질 한의원 3군데를 거기에서 다니라고 하는 만큼 상당 기간씩 다녔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각각 다 체질 판정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제 체질에 대한 그런 신뢰를 저버렸고 실망을 했고 이제 체질 한의원의 발길을 끄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체질은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그 의료계에서 한의학계에서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아니라고 봐요. 자,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약에 그런 태클을 건다고 하면은 보통 그런 체질을 다루시는 분들일 텐데 제가
증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체질 한의원을 다녔는데 만약에 이게 체질이 정확하게 감별을 한 거면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혈액형처럼. 그러니까 혈액형도 어디 가면은 나보고 A형이라고 그러고 또 어디 가면 나보고 B형이라고 그러고 또 어디 가면 뭐 O형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AB형이라고 그러고 그럼 그걸 믿겠어요? 안 믿죠. 그리고 제가 당장 수혈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아주 대형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감별이고 진단이기 때문에 이제 체질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가 체질에 대한 방황을 이제 끝내고 그냥 체질은 그냥 쳐다도 안 봤었는데 그래도 체질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12년 전에 정확한 체질을 감별받았다고 생각되고 여기는 특징이 체질은 유전된다고 이야기해요. 예, 체질은 혈액형처럼 유전되고요. 부모님 중에 이제 한쪽으로부터 물려받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질병과 이제 범죄랑 지금 연결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또 제가 다루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질병 예방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그런 습관 형성을 돕는 그런 습관 매니저, 습관 코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가족 내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을 또 칼로 찔러가지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다 그렇게 흉기를 휘두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통영 살인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강력범들은 체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강력범들은 이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서 터프마인드 체질에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를 앓는다고 해도 뭐 우리가 뭐 얌전한 치매, 뭐 착한 치매, 조용한 치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치매가 굉장히 경과가 안 좋게 흘러서 굉장히 안 좋은 치매라고 또 이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뇌 체질이 만약에 다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행동, 나타나는 양상은 달라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다 그렇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흉기를 휘둘렀다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특징이에요. 물론 체질 위에는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품이 좋은 터프마인드 체질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치매라는 것은 내 이성으로 본능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뭐 그런 질병이 없다고 해도 나이 들수록 어르신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좀 막 어린아이처럼 막 고집 부리거나 아집 부리거나 이러는 모습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본능을 컨트롤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뜻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래서 치매에 걸렸다고 그래서 다 그렇게 아들을 가족을 아니면 다른 사람을 흉기로 찌르지는 않는다. 그것은 흉기로 찔렀다는 것은 체질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쨌든 가족 간에 살인 사건이 났으니까 뭐 살인이 됐든 어떤 뭐 사고가 됐든 이혼, 결별, 폭력 사태, 각종 충돌, 갈등에는 다 그 쌍방이 체질 충돌의 법칙이 거기에 통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한쪽은 텐더, 한쪽은 터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아드님은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와 반대 체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텐더마인드 체질로 보이는 거죠. 이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은 그렇다는 것은 아드님이 텐더인데 체질은 유전되니까 근데 아버지는 터프로 제가 추정하니까 아드님은 그러면 어머니의 체질을 물려받은 것이고 어머님도 그러면 텐더마인드 체질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부터 사실 갈등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가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무슨 강력범죄, 뭐 통영살인 사건, 무슨 장윤기의 그 여고생 살해 사건 아니면은 뭐 그 경남의 그 경산에서 정재환처럼 뭐 친구를 죽인 사건 아니면은 그 부산에서 자기 그 친동생을 강간한 그 친오빠의 사건 이런 거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건에는 항상 이 가족 내에 체질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반대 체질일 경우에 한 명은 이렇게
아버지는 터프, 엄마는 텐더인 가정이에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는 불안정함, 부조화함, 그런 기류가 계속 흐르고 있고, 그러면 항상 이 불안하다는 거는, 불안은 또 불안을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살인사건 하니까 뭐 통형사건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왜 영국에 유명한 그 셜록 홈즈라는 그런 작품이 있잖아요. 그 셜록 홈즈를 그 지은 작가가 그 코난 도일이라는 그 작가인데,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셜록 홈즈라는 인물을 그릴 때 의사라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한테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셜록 홈즈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건데, 그 의사가 이런 특징이 있었대요. 어떤 환자를 봤을 때 어떤 작은 한 동작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 아니면 어떠한 질병으로 나아갈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막히게 들어맞았대요. 그래서 그 의사가 그 환자의 병을 진단하거나 병을 예측하는 것과 어떤 그 탐정이 이 범행을 이렇게 단서를 잡아내는 그 과정이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체질 실천가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게 보이냐면은요. 이 가정에 그 상차림이 딱 제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가요. 어떤 것들이 그 상상이 가요. 지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 아버지가 아들도 잡아먹은 거죠. 그리고 부인도 잡아먹을 뻔한 거죠. 부인은 이제 돌아가시진 않았으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이 사건이 아버지가 80대의 나이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어쨌든 뭐 순조롭게 잘 살아왔다고 오셨다고 해봐요. 아드님은 이제 50살이니까 그러면은 부부께서 한 50년의 그런 결혼 생활을 해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인생이 마라톤이다라고 하고, 또 엊그제 이제 말복이 지났잖아요. 초복, 중복, 말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년운, 중년운, 그다음에 말년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떤 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초년운이 중요해요? 아니면 중년운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말년운이 중요한가요? 뭐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 기준은. 어쨌든 초년에 우리가 어떤 기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초년에 잘 돼야 다음에도 쭉 잘 된다. 초년에 잘 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가고 뭐 원하는 직장도 가고 이런 거를 초년운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수명이 너무 길어졌다. 옛날에는 60대, 70대만 해도 벌써 사망했는데 지금은 80대, 90대까지 살기 때문에 이 수명이 너무 늘어나서 말년운이 훨씬 중요하다. 뭐 초장끝발, 개끝발이라고 말년에 운이 좋은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인생 잘 살았어. 50년 동안. 근데 막판에 80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네. 그러면은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유종의 미를 거둔 게 아니에요. 그냥 결론, 그 마라톤 바로 코앞에 결승선 앞두고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나머지는 뛰지 못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완전히 파토가 난 거죠. 가정이 완전히 그러면 이제 깨지고, 가정은 그러면 이제 뭐 박살이 난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봐요. 초년운에는 뭐 결혼운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 부부가 이렇게 만나면 안 되죠. 텐더는 텐더끼리 만나야 하고 터프는 터프끼리 만나야 하는 게 꼭 이 텐더랑 터프랑 성격이 다르고 텐더랑 터프가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음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먹거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부인이 텐더야. 그러면 텐더가 요리를 해. 그러면 이게 내가 체질을 모른다고 해도 사람은 자기 자기 어떤 그런 자기 것에 더 끌리기 때문에 텐더스러운 만약에 음식을 더 많이 요리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텐더한테는 이롭지만 터프한테는 해로워요. 그러면 남편은 계속 병 들어가는 거가 진행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남편이 나 뭐 좋으니까 이런 음식 좀 해줘. 그랬어. 그러면 또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는 텐더도 요리가 되고 터프도 요리가 되는데 또 터프가 요리가 되면은 부인은 텐더잖아요. 아들도 텐더잖아요. 그럼 또 터프 음식을 먹고 또 병이 나. 그러니까 이제 순서만 다를 뿐 결국에는 다 병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음식을 갈라놓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텐더 요리 따로 해야 되고 터프 요리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래도 문제가 있어. 이게 아주 그냥 진짜 굳은 결심을 하지 않는 이상 인간이 견물생심이고 식탐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은 먹고 싶어요. 그래서 텐더 상 차리고 터프 상 차렸는데 나는 터프야. 근데 텐더 보니까 그 상 차린 거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 어떻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사람을 고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음식들이 내가 옛날에 다 먹었던 거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야. 그런 걸 어떻게 안 먹어요? 그리고 이게 이 체질이라는 게 한 끼 한 끼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제 어떤 그 효과를 보는 거지. 뭐 바로 오늘 한 끼 반대로 먹었다고 바로 다음날 병이 나고 오늘 무슨 A형인데 B형 수혈해가지고 마사 사망한 것처럼 한 끼 반대로 먹었다고 바로 사망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끼 한 끼 수행하고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아이 그냥 나 이거 오늘 하루만 먹을래 그러고서 먹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완전히 서로 이렇게 주방을 분리해야 돼요. 밥 먹는 공간이 분리돼서 이거 밥 먹는 장면을 서로 안 봐야 그러니까 터프는 터프 상차림만 이렇게 봐야 텐더 상차림은 안 봐야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고 텐더도 마찬가지예요. 텐더도 이 터프 음식을 보면은 먹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 터프 상차림을 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야 돼. 냄새도 안 맡게 그냥 완전히 그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일반 가정에서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거 따질 때 어떻게 보면 남편이 치매가 된 것은 왜냐 모든 질병은 다 이 음식이 기본이에요. 뭐 you'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의 그 총합인 거예요. 그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연히 복불복으로 생긴 게 아니라고요. 다 원인이 있다고요. 뭐 인과응보처럼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터프 소양이는 뭘 먹으면은 치매에 안 걸릴까요? 뭘 먹으면 치매에 걸릴까요? 이게 이제 다른 일반적인 그런 건강 이론하고 다르게 이제 이 체질 의학에서는 특히 이제 이 For Human Types 연구소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체질론에서는 나한테 뭐가 좋지? 아, 뭘 좀 찾아 먹지? 아, 날도 더운데 뭘 좀 건강 보양식을 먹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내 체질이 안 맞는 걸 안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터프마인드의 이 양인, 그러니까 치매가 잘 오고 여기 탈모가 잘 오고 파킨슨병에도 잘 걸리는 요 양인,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이 가장 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학, 그러니까 영양학은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온 거고 서양 영양학의 지금 중심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이 텐더마인드 체질이 한국처럼 한국은 텐더마인드 체질 인구가 적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 눈에만 뭐만 보여서 내가 먹어서 좋은 거는 남도 먹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텐더도 마찬가지고 터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요쪽 체질에 잘 맞는 거여서 이 텐더랑 터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식품은 별로 없어요. 뭐 쌀, 밀, 소금, 설탕 그리고 좀 다른 식품들 중에서 좀 성격이 약한 애들 얘는 성격이 아주 강하네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뭐 쌀, 밀, 소금, 설탕 빼고 나머지 그런 성격이 강한 식품들은 한쪽에 만약에 보약이다. 그럼 반대쪽은 굉장히 그게 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터프한테 되게 이롭다. 그러면은 텐더한테는 또 되게 해로운 거거든요. 근데 얘는 텐더에 잘 맞는 식품이에요. 이거를 이제 그 미국 중심의 그 서양 영양학에서는 이거를 완전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식품이에요. 요 체질, 이 텐더마인드 체질한테는. 그래서 가장 멀리 해야 될 게 이 터프의 양인, 특히 터프는 서로 음식이 호환됩니다. 텐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통틀어서 말해도 돼요. 이 터프가 멀리 해야 되는 식품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그걸 들었어요? 음식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를. 그러면은 다 골고루 해야 좋은 거면은 혈액형도 다 골고루 섞어서 수혈하면은 좋아요? 신은 절대로 인간한테 음식 골고루 먹으라고 말 안 했을걸요? 그러니까 각자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왜 알레르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골고루 먹으라는 거에 그러면 안 된다는 증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자기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품이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가 나왔어요? 이거는 봅시다. 또 엊그제 복날이었으니까 요게 나왔겠죠. 요거는 그러면 뭐 개체수가 많은 인간이나 개나 고양이나 쥐처럼 그렇게 4개의 체질이 다 살아남도록 그렇게 진화한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 체질들은 멸종하고 하나의 체질만 살아남도록 진화한 그런 생명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후자예요. 그리고 그 다른 생명체, 다른 그 체질은 멸종했다고 하는 뜻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4개의 체질이 있잖아요. 물, 불, 흙, 공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체질이 굉장히 적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체질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음 체질, 소양 체질, 태음 체질, 태양 체질 중에 굉장히 더 극히 그 수가 적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유지가 안 되고 점점 더 줄어들면은 그 체질은 멸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종류는 멸종해서 하나의 체질만 남은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그 특정 체질에 더 맞는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대 체질에는 굉장히 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복날이 엊그제였으니까 이것도 많이 드셨을 텐데 음식을 체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이렇게 힘들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는 게 남편보다는 부인들이 많이 하고 또 옛날 분 같은 경우에는 더 부인들이 많이 하죠. 이제 젊은 분들은 남자분들도 이제 요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면 그 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요리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파워예요. 권력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엄마표 무슨 음식이야. 이거 우리 집밥이야. 이거 우리 엄마 맛이야라고 할 때 거기에 어떤 굉장히 큰 파워를 되게 부여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거를 가지고 어떨 때는 좀 유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장성한 자녀가 집을 나가서 살 때 그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반찬을 갖다 주는 그런 엄마들도 있잖아요. 그게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갖다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 우리 뭐 정신분석이라든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 무의식적으로는 그 상대방을 내가 그걸로 이렇게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그런 욕구도 사실은 없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가지고 어떤 내 그거를 권력으로 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때 되면은 김장할 때 그때 이제
그때는 그 집안에서 어머님이 대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엄마의 그 리드 하에 모든 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가족 중에 어떤 체질은 김치를 먹으면 굉장히 해로운 체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시쳇말입니다. 뭐 남편이 부인을 잡아먹었네. 부인이 남편을 잡아먹었네. 아니면 뭐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었네. 뭐 엄마가 뭐 자식을 잡아먹었네. 이런 말이 옛말이기는 한데 일단 그 시작점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이 A형 혈액형인 사람한테 B형을 수혈했다고 해봐요. 나는 근데 몰랐어. 나는 이 혈액이 그렇게 혈액형별로 수혈해야 되는지 몰랐어.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음식을 그렇게 가려서 먹어야 되는지 몰랐어. 그냥 골고루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 라고 했을 때, 이 A형인 사람이 B형을 수혈받고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은 모르고 수혈했으니까 아무 잘못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법치주의에서 통용되는 룰, 우리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는 룰이 있는가 하면 이 우리 자연법칙에는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인과응보. 인과응보, 내가 해먹인 음식이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이 가족한테는 반대체질 식품이어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임계점에 달해서 병이 났다 그래봐요. 그럼 나는 어떤 인과응보를 받죠? 가족이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 자체로 나도 고통스럽죠. 이거 수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뒷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돈은 또 돈대로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아버지한테 칼에 찔려가지고 사망을 한 그 50대 아드님이 뭐 지병이 있어가지고 복부를 찔린 게 그거랑 연관이 있어서 바로 또 급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지병이라고 하면은 잘 뭔지는 추측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인생 후반전 나이에는 뭐 기저질환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저질환만 걸려도 그거를 평생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관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 먹인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게 이 사람한테 맞는 체질이면은 좋았을 텐데, 내 가족한테 맞는 체질이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질병을 만들게 하는데 나도 일조했다. 내 가족이 그런 기저질환을 갖게 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죠, 뭐.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항상 같이 고생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와서 80대 되신 분이 그리고 이미 파킨슨병 발병했고 이미 또 치매에 걸렸는데 뭐 음식을 뭐 어떻게 교정해서 이러기엔 너무 늦었잖아요. 그리고 이 체질 의학은 병이 낫기 전에 고치는 그런 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고 나서 고치는 걸 뭐 중수나 하수라고 하면 병이 생기기 전에 고치는 건 우리가 고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이 이미 났어. 그리고 이미 뭐 또 사건이 벌어져서 이미 아드님은 돌아가셨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80이 돼도 90이 돼도 몸에 안 좋다고 만약에 생각이 되면은 술을 끊거나 담배도 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늦었다고 해도 내 식품은 내 체질에 맞게 가려 먹는 건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만약에 AB형이면 AB형을 수혈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냥 이거는 이 체질 식품 가려 먹는 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제 또 무엇을 어떤 식으로 또 그 대안을 세웠어야 됐냐, 미리 어떤 습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파킨슨병을 제가 옆에서 이제 간호하는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원래 그 부부가 반대 체질이라고 하면은 성격 차이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또 사고방식 차이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명이 그렇게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아프면 사람은 짜증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 체질이 같은 체질끼리 잘 통한다고 해도 한 명이 병들면은 힘들 판에
체질이 반대일 때는 훨씬 더 많이 진이 빠지고 기도 빨리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마 그 어머님이 지칠 대로 지쳤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치매까지 오니까 아드님한테 SOS를 구했다가 이제 아드님이 이제 들어와서 도와주는 그 시점이었는데, 이 아버님이 이 터프마인드, 제가 이 양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터프마인드 양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말하고 수다 떠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한 공간에 있기보다 막 이렇게 돌아다녀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외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리다가 이제 그 복부에 칼을 맞은 건데, 그 전에도 아버님이, 치매 걸린 아버님이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신고돼가지고 찾은 경우가 몇 차례 있었나 봐요. 그러니 밖에 나가는 거를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족이 하기엔 이제 그 선을 넘었어요. 그 정도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이제 있기 전에, 이 아드님이 그런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이 어머님이 어깨에 칼을 맞기 전에 그냥 시설에, 근데 치매 아니고는 너무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이 터프마인드 체질은 굉장히 건장하고 체력적으로 강하고 강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내가 멀쩡하고 본인이 그리고 치매라는 걸 인정 안 하면은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처럼 밖에도 나가고 볼 일도 보러 가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밖에 나가면은 집을 못 찾고 가족들이 보기엔 굉장히 중증이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미루지 말고 시설에 이제 입소를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텐더마인드 체질은 이 터프마인드 체질이 강심장이고 간 기능이 항진인 것과 반대로 텐더마인드 체질은 마음이 여리고 간이 작기 때문에 마음이 여리다는 것은 이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쓰럽고 그런 요양시설에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런 치매 관련된 어떤 시설에 보내기가 마음이 되게 안 좋았거나 마음이 아파서 못 보낸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이 치매는 워낙 요 체질에 많이 오니까 그렇다고 치고 한쪽이 이렇게 터프인데 다른 배우자, 그러니까 반대 체질 부부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입소를 바로 하셨으면은 좋았을 것 같고, 또 이런 사건을 또 계기로 어떤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집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재빨리 그런 시설에 좀 알아보시고 입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애초에 가려 드시면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파킨슨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려 드시면 탈모 오지 않습니다. 어떤 식품 멀리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